여러 가지 다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상이란 단어 뜻 설명해 주죠. 물질의 상, 네모.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보통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이 됩니다.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돼서 서로 고정된 상태. 액체는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어딨어? 각각의 특성을 나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수상하군. 고체의 일정한 부피, 모양. 원자들이 각자 위치 결합돼서 고정된 상태.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분자 간의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해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닌다. 눈에 거슬리는 단어들은 요 정도? 인력, 이러한 것들.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치 않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작아. 그러네, 인력. 기체의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 액체일 경우에 매우 먼 상태다.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물질의 상이란 뭡니까? 물질의 상에 대한 개념.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특징. 쓰고 있다. 58번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거죠. 물질의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미리 다 살펴봤어.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다른 상으로 변하는 거 우리 아까 다 확인했어.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걸 상변화라고 합니다. 상변화, 네모. 뭐라고?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며 상이 전환하는 것. 얼음도 H2O고 물도 H2O고 기체 수증기도 H2O야. 화학적 조성 바뀌지 않는데 상태만 바뀐다. 상변화.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의 존재하는 상일대의 물질을 높은 상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겠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더 높은 조건. 압력이 일정하다면은 요게 요렇게 같다라는 거죠. 이때 온도가 높을 때는 뭐야? 기체지. 여기에서의 누구? 높은 상물질은 기체야.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는 액체가 높은 상물질인 거야.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단어 뜻이었으니까 높은 상물질.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상변화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음. 상평형 그림은 닫힌 개 옆에 단어 뜻 보세요. 주위에 물질 교환을 하지 않으나 에너지 교환을 할 수 있는 개. 그것을 닫힌 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물이래 물.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읽는 방법은 아까 다 확인했죠?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을 상경계라고 하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고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곡선. 누가 융해곡선이야? 고체와 액체. 얘가 융해곡선이지.
기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 기체와 고체면 여기지 여기 요만큼 여기 여기가 승화곡선. 기체와 어디요?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게 증기압력곡선.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 증기압력곡선. 증기압력곡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계속 또 이어서 읽을게요. 다음 몇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닫힌 개에서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봅시다. 어디 볼 거야?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여기 요 상태 보겠다라는 거지. 요 선 그려놓은 요 상태.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자. A 묶여 있어. 두근두근 뭐가 있을까? 뒤에 문제. 60번 문제 풀라는 얘기인 거구나. A 읽고 60번 풀러 가야지. 닫힌 개에서 기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기체가 액체로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 액체 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너무 길다. 저라면 이렇게 정리해 둘 거예요. 뭐라고?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건 증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액체의 분자들을 묶어놓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는 서로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변한다. 증발을 하는데 누가 증발한다? 표면에 있는 분자가 증발한다. 표면 분자가 증발한다. 표면 분자가 증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분자 간의 인력보다 증발하려고 하는 그 분자의 무엇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표면의 분자가 증발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느낌? 요렇게 박스에다가 물 담아 놓으면 여기 표면에 있는 이 분자들은 밑에 있는 분자들과의 인력, 얘네들하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끌어당기는 힘보다 혼자서 튀어나가려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증발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체의 분자는 일부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돼서 액체가 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쓰자. 기체는 액체가 될 수가 있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응결. 응결은 뭐예요? 에너지를 잃는 거. 에너지를 잃어. 그게 응결인 거지. 기체가 에너지를 잃으면 응결해서 액체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그러면은 증발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지. 초기에는 증발이 일어나지만 기체의 분자수 증가로 기체의 압력이 높아져 액체의 표면에 응결되는 분자의 수 또한 증가합니다. 초반에는 증발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애들도 여전히 있고 응결되려고 하는 애들도 생겨. 결국 분자들은 증발 또는 응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의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돼.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아져. 거시적으로는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 조건이 상평형 증기압력 곡선이 됩니다. 물이 있어?
여기 기체야 증발해.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 기체가 더 이상 꽉 찰 수 없게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 에너지를 잃고 이렇게 떨어져. 계속 증발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조금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증발되는 거랑 응결되는 거랑 개수가 똑같아. 가만히 내비두면 아주 자세히 보면 증발하는 애들 증발하고 있어. 응결되는 애들 응결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대로인 거야. 미시적으로 보면은 증발 응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평형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 평형인 상태를 선으로 이어 놓으면 걔가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 됐을까? 뒤에 60번 풀러 갈게요. A를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액체, 기체, 뭐예요? 액체만 있었어. 위의 그림은 액체가 담긴 밀폐 용기에 피스톤을 위로 당기는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A, B, C, D는 일정한 온도, 압력의 감소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을 보입니다. A에서 E로 진행이 되며 A는 액체 상태, C만 상평형 상태, C만 상평형 상태. E는 기체 상태다. A는 액체만 있고 E에는 기체만 있고. 자, 살펴보러 갑시다. 틀린 거 찾으러 가는 거네요. 1번 A에서 E로 가면서 액체 줄어든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액체 분자수 감소한다. 좋았어. 기체 늘어난다. 기체의 분자수 증가한다. 완전 맞는 말이지.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 증발하는 애들이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수, 응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왜? 상평형,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증발이 많아. 3번 C는 액체의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와 기체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액체 분자 증발, 기체 분자 응결 속도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하는데?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4번 C에서 E까지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와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 인력이 커질 겁니다. 자, C 보세요. C는 어떤 상황인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게 많지. 그러면 한번 쓸까? C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랑 다음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분명히 있어. 둘 다 있지. 하지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개수가 더 많죠.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자 간의 인력은 커져 작아져. 줄어들지. 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적게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 틀린 말이지. 2는 A에 비해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분자 간의 평균 거리 당연히 훨씬 멀지.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됐을까? 네. 이거 시간이 없어. 이 지문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A만 읽고라도 60번 풀고 맨 끝에 어휘 문제라도 손대러 와야지. 그렇지 않나? 다시 이제 나머지 지문 읽으러 갈게요. 마지막 단락이죠. 몇 번째 단락일까라고 보면 5번째 단락. 한편 위의 그림에서 고체, 기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두 선이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어디? 고체와 기체 분기하는 점. 고체와 기체 사이에 분기하는 점. 여기 가운데 점. 나뉘는 점. 여기. 이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할게요.
이 점은 세 개의 상의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로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에다가 동그라미 체크하고 기억 동그라미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을 따라가면 선이 끝난 것, 액체와 기체 쭉 따라가면 나오는 점, 요 점,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 374.4도 임계온도. 이때의 압력을 임계압력, 217.7이 임계압력. 이제 또 본문으로 체크하러 가야지. 뭐 어쨌든 단어 뜻 나온 거니까 삼중점 어디가 있냐?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온도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이며, 임계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하지 않는 압력으로 임계점에서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가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됐고요. 네,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라 여러분들 최대한 푸실 시간 드릴 거고, 58번 볼게요. 물질의 상 얘기했죠. 상변화 개념 제시하고 했죠. 상평형 그림을 활용하여 좋아. 물질의 상변화 설명하고 있다. 정답. 이거 손댈 게 없네. 58번의 답은 1번. 아, 58번 같은 문제가 1번에 있으면 완전 땡큐지. 59, 61, 62 세 문제.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59번은 어쨌든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하라는 게 밑에 보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 각각의 숫자들 표시한 애들. 임계온도랑 임계압력이랑 삼중점에서의 온도압력을 이렇게 물에 있는 거를 써놨지. 이런 게 사실은 잔머리만 느는 거지. 이렇게. 1번.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서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 임계점. 이산화탄소는 31인데 물은 374. 이산화탄소는 73인데 물은 217.7. 맞는 얘기지. 2번.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 이 말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있죠.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 1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겠군. 이산화탄소 1일 때 어떤 상황인가 볼까? 1일 때는 아무리 온도가 변해도 어떻게 고체 아니면 액체야. 그쵸? 물과 달리 앞으로 가서 잠깐 또 다시 볼까? 1일 때 물은 어때요? 고체, 액체, 기체 다 될 수 있었지.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지. 또 천천히 봅시다. 서두를 필요 없어. 3번.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 물질. 높은 상은 뭐라 그랬더라? 동일한 압력일 때 높은 상태가 되는 거. 위로 가서 살펴봤더니 어떻게 해요? 압력이 동일하다면 고체, 액체, 기체 온도가 높으면 제일 나오는 건 뭐야? 기체지. 물도 기체였었죠?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지. 4번.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압력 어디 찾으면 돼?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압력 여기지. 여기 요선 보라는 거야. 요선 보라는 거죠. 물에서는 어때요? 어디가 있냐? 죄송합니다.
물에서는 분명히 이게 방법이 있을 텐데 물에서는 요거지 요거 물에서는 요거지 요 상태인 거죠. 59번에 4번 다시 읽을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는군.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융해 곡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지. 됐을까? 5번 답은 5번이네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 있어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 있나? 있는데 어디? 여기에서 고체에서 기체 바로 가는데? 그쵸? 다음 물은 어때? 이미 답은 저거지만 물은 어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나?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점 있지. 여기 3중점 아래점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라고 해놨으니까 5번 틀린 문제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야. 왜 간단해지는 문제야? 그래프 읽을 줄 아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X축 먼저 보고 Y축 뭐 있나 먼저 확인하고 곡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필요 없어. 그래프라는 거의 개념 자체는 뭐야? X의 증가에 따른 Y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X가 증가할수록 Y는 어떻게 변하나 그것만 자꾸 말로 해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자주 쓰는 게 기울기 그래프. 경제학에서는 기울기 얘기 꼭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나 59번 같은 문제 짜증나는데 해가지고 문제 보기 거꾸로부터 읽었다면 완전 땡큐였었던 거지. 가끔. 됐고. 58, 59, 60 확인했고요. 61번 확인할게요. 61번 기억 동그라미네. 기억 동그라미는 뭐니? 61번의 기억 동 3중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야지. 61번 기억 동그라미 3중점. 3중점은 왜 3중점이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동일한 속도죠. 그러니까 승화, 기화, 액화가 되는 속도가 다 같다라는 거지. 속도가 전부 다 같아. 그게 균형을 이루는 점이죠. 승화, 기화, 액화 이렇게 다 쓰시면 어떻게 돼요? 쓸 수밖에 없어. 왜? 그 지점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승화되는 분자의 개수 속도, 액화되는 애들 분자들의 속도, 그 다음에 저기 기화되는 애들의 속도가 다 똑같지. 정답 1번. 물질이 분자 수준에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정답. 답은 1번. 62번. 크로스워드 있죠. 크로스워드. 개야. 현실에 있음. 단어 뜻 뭐예요? 현실에 실제로 있음. 존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구분. 어떤 일과 더불어서 생깁니다. 수반. 이러한 증상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갈라집니다. 분기. 그래서 가끔 교통방송 들으면 어디 어디 분기점 이런 말 나와. 그럼 길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야.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다. 한자는 무슨 글자다? 상형 글자다. 정답 5번이죠. 왜냐? 이 단어는 형성이거든요.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 뜻 뭐예요? 어떠한 형상을 이룰 성, 이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됐나?